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2025년 11월 18일 화요일 장마감 리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또다시 크게 하락한 날이었는데요. 지난 금요일보다 오늘이 조금 더 시장은 위태로워 보입니다. 어, 지난 금요일에는 좀 공간이 좀 남았었는데 지금은 밑에서 올라오는 추세대 그것도 그 밑에 있는 라인에 더 걸쳐서 근접해서 끝이 났습니다. 따라서 조금만 삐끗하면은 하단 공간이 열리면서 조정 국면으로 본격적으로 진입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위태로워 보입니다. 여기서 지키면 관계가 없지만 조금만 위협을 주면은 또 조심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 한동안 또 진행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서 보셔야 되겠고요. 오늘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어떤 내용을 업데이트해서 봐야 되는지 순서대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장 전 체크사항입니다. 밤사이에 엔비디아 실적과 경제지표 발표 앞두고 나스닥은 0.84% 하락 마감했는데요. 이때 야간 선물은 1.21% 하락했었습니다. 따라서 선물은 1.22% 갭 하락 출발 후에 더 내려와 3.3% 하락한 장대 음봉 마감했습니다. 잠시 후 미국 수출입물가 지수와 레드북 소매 판매 산업생산 11월 주택시장 지수까지 발표됩니다. 마이클 바 연준 이사의 연설 예정되어 있고요. 11월 17일 블록딜 옵션 거래 대금은 콜옵션에서 24억, 풋옵션에서 278억 거래됐는데 어제 리뷰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일 콜옵션의 거래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뭐 그래도 100억 가까이 나오지 않겠나 싶었는데 집계된 거 보니까 24억으로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래서 풋옵션에 집중된 날이었고요. 뭐 바로 다음날 이렇게 영향을 주는 경우가 간간히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하락 쪽에 풋옵션 쪽에 또 집중이 됐던 그런 날이고 11월 18일 주요 블록딜 옵션을 추정해 보면은 1월물에서 620콜 청산을 포함한 600콜, 580콜 등에서 거래가 됐고요. 3월물은 560풋, 청산을 포함한 550풋, 그다음 청산을 포함한 530풋 등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6월물은 720콜, 575콜, 550풋, 440풋 등에서 거래됐고요. 27년 6월물은 350풋 등에서 거래됐습니다. 핑크퐁과 아기상어로 유명한 더 핑크퐁 컴퍼니가 신규 상장했는데요. 공모가 38,000원 대비 9.34% 상승한 41,55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자, 국내 증시 장중 체크상입니다. 이거는 제가 라이브 방송 때 진행했던 내용들과 파생반 정규반 텔레그램에서 시시각각 올려드리는 내용을 정리 요약한 거고요. 보충할 내용 있으면 부연한 겁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미국 증시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AI 버블론을 우려하며 하락했습니다. 또한 앱스타인 스캔들을 민주당이 공격 소재로 사용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리스크가 정책적 불확실성까지 키우며 하락세를 키웠습니다. 전일 중요하다고 정리했던 오늘 시초가는 결국 매물대를 머리에 이고 시작했죠. 자, 무슨 말이었죠? 전일 리뷰 영상과 라이브 방송 때 계속 강조드렸던 거, 오늘 11월 18일 화요일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시가다. 시가가 해당 3조 원 정도에 해당하는 코스피 현물 개인 매물대를 과연 위에서 딛고 시작하느냐 아니면 머리에 이고 시작하느냐가 중요한 시장의 흐름, 결이 된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시작은 어떻게 됐죠? 결국엔 그 매물대를 머리에 이고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개파락 출발하고 순간적으로 시가 부근에 반등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결국엔 이 매물대를 뛰어넘지 못하고 강하게 들어왔던 투신마저도 포기하면서 하락세가 이어졌었죠. 그래서 어제 오늘 뭘 판단하려고 했는지 들으셨던 분은 오늘 대응하기가 좀 수월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올라왔던 것도 이용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분명히 있었죠. 이거 트레이딩 리뷰 시간에 다 진행했던 거고요. 방송 마지막 시간에 진행하는 겁니다. 장 마치고. 그리고 저항대에서 결국엔 매물대를 이기지 못했었습니다. 개장 직후 반등하기도 했으나 결국 매물대를 이겨내지 못하고 내려왔습니다. 시가의 투신이 적극적으로 땡기다가 9시 28분경 전부 매도로 돌아선 뒤 하락세가 이어지기 시작했으며 오전에는 563 라인에 뭉친 추세 빗각과 볼벤 하단 자리를 지지했습니다. 여기죠. 추세는 밑에서 라인들 올라오고 있고 이때 오늘은 이례적으로 나스닥 선물의 단기 빗각을 긋고 살폈습니다. 제가 장중 라이브 할 때 이 나스닥 선물했다가 빗각 분봉 빗각을 그렇게 많이 그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오늘은 이거 두 개를 보자마자 자 오늘은
여기 이 주황선을 이 두 개를 보자마자 바로 그었습니다. 여기 지지받고 그 다음에 여기 이탈되는 모습을 보고요. 여기서 이탈되면 제가 이 밑에 있는 주황색 구름대를 하향 이탈할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탈했을 때 우리 증시도 따라 내리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결국에는 순간적으로 다시 돌아오기도 했었으나 저항으로 막히고 결국엔 주황 라인을 이탈해서 한참 더 내려가는 모습이 연출됐죠. 보시다시피 이런 빗각은 이탈되고 나서 많이 내려왔습니다. 빗각을 보는 거는 일봉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죠. 자, 일봉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이틀 동안에 제가 여기 이거 음봉 내려오고 여기 때는 지켰고 이 빗각 추세를 음봉으로 내려왔으니까 한 이틀 정도 내에 얘를 돌파해서 들어 올리면 상관없을 거다. 추세적으로 상관없을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첫째 날에 막혔죠. 둘째 날에 어제도 막혔습니다. 결국에는 이걸 뛰어넘지 못했어요. 이 빗각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시장에서 확인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결국엔 여기서 밀려서 좋지 못한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죠. 아직은 기회는 있습니다. 다시 돌리면 되기 때문에. 하지만 확률적으로는 점점 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막혔으니 우리도 영향을 받아서 좀 더 하방 압력을 받게 되고 있죠. 자, 해석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봤고요. 여기 주야간 평소보다 더 나스닥에 민감하게 우리 증시가 반응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걸 풀어가기 위해 살폈고 해당 빗각이 이탈되면 주황색 양운 구름대 아래로 공간이 열릴 것으로 보았고 그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이탈하면 파생반 1차 지지라인이라고 언급드렸던 558.5 오늘 좀 멀었죠. 1차가 굉장히 멀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라인에 도달했죠. 그래서 이 563자리를 이탈하면 이것도 중간에 너무 멀기 때문에 563 보자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따가 파생반 텔레그램 내용 보면서 다시 한번 점검할 겁니다. 563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금요일에 반복됐던 거죠? 한 번 더 내려서 1차 지지까지 간다. 그 뒤에 조금 더 내려갔어요. 근데 1차 지지까지 갔을 때도 텔레그램에 이거 지지받을 확률보다는 이탈될 확률이 높고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까지 숏을 한번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지 롱을 잡은 것은 좀 곤란하다라는 식으로 풀어드렸죠. 근데 결국에는 반등 후 8.5 부근 559 여기서 계속 저항 역할을 또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풀 음봉으로 마감했고요. 오늘의 수급은 9시 30분 이후로는 하방밖에 없었습니다. 초반에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잡혔던 것은 원래 매도 포지션이 지금 많은 외국인들이 더 싸게 매도 포지션을 매수로 청산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때 결국 다시 매도를 늘려 나가기 시작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방향성과 관련 있는 수급 뭐예요? 수급이 숏이면 시장도 숏, 수급이 롱이면 시장도 롱이었던 투자 주체들 뭐였죠? 프로그램 비차익 봐야 된다고 중요하게 말씀드렸고 개인 현물 매수, 위클리 옵션 수급 등이었으며 개인 선물 방향도 변화에 대해서만큼은 중요하게 체크해야 했습니다. 개인들이 선물을 1,000억 매도하던 것을 1,000억 매수로 돌리는 과정들 그런 것들은 이제 하방 압력을 줄 수 있는 거고 하방 압력도 압력이지만 하방 방어력을 약화시키는 데 역할을 했죠. 13시 5분부터는 월물 옵션에서 개인 풋옵션이 갑자기 늘어났는데 이는 555풋과 550 풋옵션을 대상으로 큰 손의 매수 유입이 한 2, 30억 정도 진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차트로 보시면 풋옵션에서 개인이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올라오죠. 이거는 1시 5분부터 스타트 555풋부터 스타트 걸어가지고 47억까지 풋옵션을 키웠습니다. 이는 대중성이 아닙니다. 대중 개인들은 이렇게 결을 타지 않아요. 잘 결 타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거의 이제 보기 드문 형태고 보통은 떨어지면은 싸게 내려오는 콜옵션을 계속 사들이고 올라가면 더 값이 싸지는 풋옵션을 계속 사들이는 경향이 강하죠. 그게 대중성이고 이거는 대중성이 아니기 때문에 구분해서 봐야겠죠. 즉 하방 배팅에 성공할 가능성도 생각해야 하는 큰손 포지션입니다. 들어가서 오버나잇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일봉상 지난 금요일보다 더 위태로운 상태에서 마감했고 두 번째 빗각 추세대에 걸치면서 자칫하면 쉽게 550을 깨고 내려앉아 공간이 열릴 우려가 생겼습니다. 수요일 하루만 해당 선상에서 버텨낸다면 결정적으로는 목요일 새벽에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현재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이어갈지 아니면 조정 국면으로 진입할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변곡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시장의 상하방 움직임을 야기할 수 있는 최근 이슈를 파악하며 대응해야겠죠. 이거는 내용 업데이트해 나가고 있습니다. 3일째. 자, 첫 번째, 대기업들의 국내 투자 발표권에 대한 시장의 해석. 3차 상법 개정 이슈. 이재명 대통령의 G20 정상회의 참석 전 중동 아프리카 순방 외교 결과 혹은 그 기대감에 대한 반응, 그리고 G20 정상회의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 한국은행이 개입한 환율 변동성 어떻게 되는지 봐야겠죠. 이창용 총재의 정정 발언이 있을지 여부부터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채금리 변동성. 오늘 외국인이 국채 선물 10년물을 9천억이나 매도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팩트시트에 대한 세부사항 후속 논의에 대한 것은 계속 살펴야 되겠고요. 셧다운으로 지연되었던 미국 경제 지표들의 발표 여부와 지표 결과에 대한 갭 차이, 그리고 그것에 대한 연준 위원들의 메시지. 최근 매파적 발언을 하는 위원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지표는 고용보고서에 주목을 해야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11월 20일에 있는데요. 젠슨 황 CEO는 최근 주문건이 많다면서 시장은 엔비디아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을 고려하게 만들었습니다. 실적에 대해서는 위아래 5에서 7% 정도의 옵션 베팅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엔비디아에 대해서요. 마이클 버리의 11월 25일 쇼포지션 진입 사유를 공개한다. 자, 쇼포지션 진입 사유를 공개하는데 그게 11월 25일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11월 25일. 그리고 마이클 버리에 대항하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알파벳 6조 원대 거액 베팅 이슈에 대한 시장 반응. 중국과 일본의 군사적 갈등 이슈가 계속 커지고 있죠. 중국이 일본 여행과 유학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면서 일본 증시가 3% 넘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전일 발표한 역성장한 GDP도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소송 이슈와 관세 발표 등도 영향받고 있고요. 어쨌든 이건 트럼프와 관련된 내용. 트럼프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완화를 통한 표심 회복을 위해 쇠고기, 커피, 바나나 등 열대 과일 등에 대해 관세를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앱스타인 스캔들의 향방과 영향 앞으로 중요하게 봐야겠죠. 자, 파생반 정규 정해연방에 올려드리는 텔레그램 4컷을 가져왔습니다. 4컷 정도 보면서 오늘 장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시간대별로 좀 복기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장중에 계속 올라오고 한다면은 나는 내 트레이딩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현재 영상에 댓글 고정 메시지 보시고 텔레그램 상담방으로 문의 주셔서 안내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규 구독하신 분들 중에서 구독자 텔레그램 방과 구독자 네이버 카페에 가입 안 하신 분들은 아무리 검색해도 안 나오니까 반드시 텔레그램 상담방으로 문의 주셔서 초대 받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8시 51분입니다. 시가봉 테스트 중이었죠. 시가봉 테스트도 중요합니다. 자, 아침 시간 분봉으로 놓고 볼게요. 자, 여기서 시가 테스트, 시가봉 테스트 요거죠. 시가봉을 살짝 이탈하기도 했으나 결국에는 돌파로 갔습니다. 돌파에서 매수 타점 나오고 볼밴도 매수 타점 나오고 시가봉 이탈이 잠깐 나왔으나 다시 그걸 회복시켰죠. 8시 55분 현재가 위로 이틀간 코스피 현물을 약 3조 원을 머리에 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적당한 힘으로는 막히고 그걸 돌파한다면 상당히 큰 힘을 받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정도 힘까지는 없었고 매도 힘만 키웠던 하루였습니다. 9시 1분 본장 첫 분봉은 외국인 선물 매수가 주도했고요. 투신도 같이 땡겼습니다. 시가봉 돌파해서 외국인 선물 들어왔었고 위에 저항 라인과 단기 매물대 체크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만만치 않은 매물대였죠. 만만치 않은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큰 매물대입니다. 9시 3분에 어제 종가 대량 매수한 투신도 신규로 선물 매수에 공격적으로 가담했습니다. 자신들이 대량 매수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개파락이 크게 났으니까 일단 땡겨서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고 있었죠. 선물 매수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9시 6분에는요. 초반에 선물 매수가 쭉 들어와야 되는데 연속성이 없어요. 계속 밀고 가진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이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었죠. 이제 매도로 돌아서진 않나 이렇게 봐야 됐던 그런 상태였고요. 프로그램만 살짝 받아준 정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트레이딩 리뷰 시간에 반복했던 건데요. 뭐 간단히만 그냥 볼게요. 9시에 안으로 들어오는 게 이제 어제 트레이딩 리뷰에서 계속 반복했던 건데, 요거는 4일 연속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요 해당 관점에 대해서는. 그래서 요거는 파생반에 계신 분들은 지나간 트레이딩 리뷰, 카페 매매일지 복귀 방송을 다 이제 볼 수 있게 순차적으로 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하나씩 6월 30일부터 올라와 있거든요. 6월 30일부터 하나씩 공부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 꼼꼼하게 공부하신 분과 안 하신 분은 나중에 굉장히 큰 차이가 생길 겁니다. 데이 트레이딩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네이버 카페 가셔서 파생반에 계신 분들 대상입니다. 파생반 정회원에 가입하신 분들 보시면 밑에 정회원 파생반 있죠? 여기에 매매일지 복귀 방송 라이브 올라오는 거 6월 30일부터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이거를 꼭 꼼꼼히 공부하신 다음에 댓글로 자 꼼꼼히 공부하신 다음에 댓글로 여기다가 시청 완료 1번 1회 시청 완료, 뭐 2번 보셨으면 2회 시청 완료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아직까지는 참여하시는 분이 많이 안 계시는데 꼭 보시고 천천히 하나씩 짚어보시면 계속 원리가 반복된다. 원리가 반복되면서 응용력이 생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거 지금 2달 정도 차이가 있는데 빨리 11월 중에 최대한 여기 맞춰 드릴 거예요. 늦어도 12월 초에. 자, 그리고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매매일지 써보시는 것이 좋겠죠. 9시 20분 나스닥 분봉 하락과 함께 외국인 선물 매수가 약해진 상태에서 라인 저항대에 밀렸죠. 그래서 그때 이제 하락을 보는 과정이었고요. 9시 26분에는 돌파했던 시가봉에 대한 리테스트 구간이 있었고, 오늘 아침 저점 이탈되면 이제 563자리가 금요일 저점과 밑에서 올라오는 반등 추세 B값과 겹치는 자리가 됩니다. 563 정도 오면은, 자 오늘 563 여기죠. 자, 여기 정도 오면은 다 겹치는 자리가 된다. 여기 지금 요 자리였죠. 그 다음 이제 1차 지지 558.5까지 쭉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체크를 했던 거고, 여기 뚫리면 이렇게 간다. 이게 작은 움직임이 아닙니다. 결코. 자, 그다음 두 번째 컷. 자, 투신도 아침에 자기들 포지션 살리는 공격적인 매수 물량을 다 던졌습니다. 9시 28분부터 한 5분, 6분간 던졌고요. 외국인은 싸게 환매수할수록 좋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가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클리 옵션 개인들 콜 들어가고 있었죠. 나스닥 포지션 아직도 개인들은 롱 포지션에 있습니다. 해외 선물하는 서학개미의 포지션은 미결이 이제 롱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11월 들어서 나스닥은 국내 개인들이 계속 롱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다 정리해드렸고요. 개인 선물 매도 1천억 들어온 것은 시장 방어 역할을 하고 있었고, 프로그램 왔다 갔다 계속 했었습니다. 초반에는. 오늘 프로그램 비차익 중요합니다. 중요했죠. 어떻게? 계속 하방 압력을 주는 쪽으로 중요했죠. 즉 대형주, 이건 현물이기 때문에 대형주 현물에 대해 저가 매수세가 기계적으로 유입되느냐 마냐가 중요한데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도 무려 5% 가까이 떨어졌었고, 삼성전자도 2.4% 떨어졌고, LG엔솔도 4.1% 떨어졌고, 현대기아차도 2%대 떨어졌고, 오늘 대형주들 하락 많이 나왔죠. 563포인트에 진입하면서 순간 방어세가 여기였죠. 나스닥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체크포인트는 방어 역할을 하는 개인 선물 매도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변화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개인 선물 포지션 보면은 여기서 슬쩍 이제 규모가 크지 않아서 이렇게 밑에 일자 형태로 있지만 이게 꽤나 영향을 주는 수급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도를 가지고 있던 걸 매수로 이렇게 돌렸다라는 거예요, 개인들이. 그래서 프로그램 비차익은 오늘 작은 돈으로 큰 힘을 쓰고 있는 거였는데 그마저도 계속 밑으로 밀어서 무려 8천억 정도까지 매도가 나왔었죠. 중요한 라인들 계속 차트에 표기해서 올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컷. 자, 이거는 이제 위클리 옵션 만기 베팅 포지션 현황입니다. 화요일이지만 일단 체크해봤고요. 외국인들은 하방 구축, 개인들은 상방 구축, 그리고 외가 상방 위주로, 그다음 금융투자는 뭐 상승을 좀 해도 좋은 양매도 포지션을 구축했습니다. 그 다음에 563 테스트 이제 구간까지 왔어요. 11시 19분에 다시 563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기였습니다. 볼벤 하단도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1차 지지까지 가는데 먼저 테스트하는 구간입니다. 여기서 한번 살렸죠. 계속 살리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B값 테스트, B값까지 여기 이거 지금 모이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일단 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뚫리면 여기서 뚫렸던 거죠.
더 가더라도 걸릴 자리들에서 쉬어가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야? 더 가더라도 더 갑니다. 이 수급에 더 안 가면 더 그게 더 이상한 거죠. 더 가더라도 걸릴 자리들에서 이렇게 쉬어가는 거야. 계속 이렇게 리니어하게 내려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걸 되돌리는 수급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무슨 말이에요? 하방이다. 오늘은 하방이다. 하방을 어떻게 들어가고 어디서 들어가서 먹는지가 중요한 거지. 오늘 롱을 보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롱을 볼 때는 어디까지요? 여기서만. 이거는 분명히 오롱이었으니까 아직 누적된 게 없었으니까. 근데 되돌리는 수급이 없었어요. 되돌리는 수급이 나오면 확인이 되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들어 올린다든가. 시장의 대기 자금은 현이치 사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듯합니다. 일단 여기 현이치 사수가 중요해요. 하지만 그 중요한 자리를 이탈했어요. 그럼 뭐 힘이 빠지겠죠. 그렇게 되면 쭉 힘을 뺍니다. 하단 빗각 추세와 지난 금요일 저점을 결국 지키는지 이탈하는지에 따라 이번 주와 나머지 시장 분위기가 달라지겠죠. 일단 이탈했죠. 영향권에 이번 주에 다 있겠죠. 볼벤 하단과 빗각 추세, 금요일 저점 모두 563 자리랑 만나는 자리고 그걸 다시 리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중요하죠. 현 수급 상황은 결국 이탈을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리 언급을 드리는 거예요. 이탈을 결국 만들 가능성이 높아요. 바로 이탈했습니다. 어떻게든 시장 대기 자금은 방어해 보려고 하고 있지만 결국엔 뚫렸다라는 겁니다. 나스닥도 여기 빗각 주황색 만들어둔 거 뚫려서 이 양ун 구름대 안쪽으로 밑으로 내려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12시 5분에는 외국인 선물이 매도 7천억을 돌파했고 12시 6분에는 개인 선물이 1천억을 돌파했습니다. 매수로. 그 다음에 12시 24분에 이탈된 빗각 라인은 일단 저항 역할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빗각을 이탈했던 거는 일단 저항 역할을 하면서 이후 다음 자리는 1차 지지를 보고 있다. 어디? 여기까지 내려오는 걸 보고 있다. 최소한. 개인 선물 매수 2천억 돌파했고 12시 28분에 나스닥 하락세가 잠시 멈춰 있습니다. 거기가 여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식사 시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컷으로 오후장 넘어와서 여기 1차 지지 구간 이제 오후장 내려와서 점심시간 동안 쭉 내려옵니다. 점심시간 동안 내려오고 이거 점심시간 중이네요. 1시 10분 1시 10분에 쭉 내려와서 1차 지지 구간 테스트까지 왔는데 자 1차 지지가 왔어요. 그럼 매수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라는 거예요. 지지 받아봐야 힘이 강하지 않고 일시적이며 이후는 551인 2차 지지까지도 가능한 시간대입니다. 물론 시간상 더 가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매수는 아니다라는 거죠. 단 개인 선물 매수가 축소돼서 어떻게든 방어세도 유입이 될 수 있습니다만 그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이게 방어세가 나와서 횡보한 거죠. 이때 나스닥은 좀 반등이 됐었죠. 아무리 원웨이 하락장이라도 굴곡이 없을 수는 없다 라는 거고 1시 13분에 중요한 건 아까 가까스로 지켰던 자리 563과 빗각 그리고 볼벤 하단을 이탈하면 공간이 열린다고 보는 거죠. 네. 나스닥이 이렇게 막 밑으로 밀리고 있었던 시간이었고요. 자,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가 4천억을 돌파했었고 빗각 추세대를 이탈한 이후 점심시간 동안 하방이 이어졌고 오후 방송을 시작했었습니다. 1시 56분에는 개인 선물 매수가 축소됐고 외국인 선물 매도도 축소됐고 그 다음에 외국인 월물 옵션 양매도화됐고 나스닥 하락 멈춤이 잠시 생기면서 잠시 방어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만 방향성을 돌릴 정도까지 가려면 한참 멀었죠. 그게 여기서 그냥 횡보하다가 끝난 거죠. 개인 코스피 현물 매수 1조원 돌파 이렇게 방향성을 돌릴 만한 에너지가 없다. 한참 멀었다라는 겁니다. 에너지적으로 외국인 선물 매도 1조원 돌파했고요. 2시 31분에는 금요일에 4.69% 폭락했지만 갭이 그때 더 크게 발생해서 그런 거고 실제로 장중 진폭은 오늘이 더 큽니다. 하이닉스 21선 지지 여부 체크할 때였죠. 하이닉스가 21선을 일단은 살렸습니다. 하지만 아슬아슬 위태롭죠. 2시 38분에 외국인 선물 매도 축소는 종가의 투신과 교환하는 금액에 달려 있습니다. 외국인 선물 매도 축소가 될 거예요. 1조원 넘어갔었죠? 결국에는 3,600억대로 끝났습니다. 어차피 줄어들 거예요. 어떻게? 투신이 대량 매도하면서 넘어갈 겁니다. 이렇게. 그걸 말씀드렸던 건데 오늘 투신이 생각보다도 더 매도가 많았어요. 한 7천억 정도까지 봤는데 조금 더 공격적인 매도가 나왔습니다. 전일 매수했던 물량을 덮어내면서 손실이 커졌으니까 다시 매도로 키를 맞춰가면서 종가에 완료를 하고 또 리밸런싱도 하고 포트폴리오 리밸런싱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었죠. 즉 종가까지 반등이 강하게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종가까지 반등이 안 나올 거예요. 그냥 종가까지 어차피 종가 가서 사더라도 외국인은 장중에 사가지고 이렇게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사더라도 종가에 살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히려 푸른봉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는 수급 상황이었죠. 2시 38분에 이미 반등을 안 보고 있어요. 마지막 남은 시간 1시간 정도에도 반등을 안 보고 있습니다. 이 반등을 안 보고 있어요. 아예.
그냥 푸른봉 가능성도 고려해야 되는 수급이었고 실제로 거의 푸른봉으로 끝났죠. 그나마 월물 풋옵션에 외국인이 풋매도를 하고 있어서 제한적인 방어를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제한적으로 방어하고 있다. 개인들 월물 풋이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걸 확인하면서 봤고요. 이렇게 쭉쭉쭉 계속 늘어나니까 이거 뭐지? 봤던 거죠. 그때 메인은 550 월물 풋옵션 매수였고요. 대중성 아니고 개인 큰손 배팅으로 추정했죠. 555 풋 매수도 같이 1시 5분부터 555 풋 매수를 시작으로 큰손 개인들이 풋옵션에 매수 최소 20억 이상, 넉넉히 30억대 이상, 많게는 40억까지도 들어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중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은 성공을 거둘 확률이 존재합니다. 꽤나 존재합니다. 3시 7분에 9시 시초가 때 투신 외국인이 선물을 땡기고 나서 매물 저항대에 막힐 때까지 올라간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숏포지션을 강화시키던 하루였습니다. 아침에 요거 빼고는 다 숏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올랐을 때 숏으로 가야 되는 거였습니다. 사실상 여기서 반등을 보면서 롱을 보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었죠. 그 뒤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자, 그렇게 해서 네컷 살펴봤고요. 네, 나는 저런 게 매일마다 시시각각 이렇게 관점이 올라오고 현재 수급 상황이 디테일하게 올라오는 게 필요하다, 있으면 좋겠다, 있으면 도움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현재 정혜연 문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파생반 텔레그램 문의를 해주시면 되고요. 밑에 텔레그램 상담방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라이브 방송 때도 공지사항 올려놨으니까 그거 보시고 연락 주시면 되고요. 자, 매물대 기준 체크 기준 라인입니다. 618 지금 볼 거 아니죠. 599 지금 볼 거 아니죠. 585 이미 깨졌으니까 지금 볼 거 아니지만 여기서는 많은 교차 자리 역할을 했습니다. 563에서 565 이 자리는 10월 27일에 돌파했었고 11월 6일에 지지받았고 그 뒤에 이탈했고 11월 10일에 재돌파했고 11월 14일에 도달하다가 지지했고 야간장에서 이탈했다가 재돌파했고 또 지지받았고 11월 18일에 오늘이죠. 오전에 지지하고 이탈됐습니다. 그 다음에 550에서 551 피보나치 확장 자리였고 이거는 10월 24일에 돌파했다가 11월 5일과 11월 7일에 지지를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534, 536, 526, 520에서 22 여기는 좀 이렇게 촘촘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공간입니다. 500에서 502까지 보고 나머지는 필요하면 또다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감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82만 주를 매수했고요. 외국인 보유 비중은 52.3% 정도 잡히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은 선물에서 3,640억 매도가 나왔고요. 장중에 매도를 1조 원 정도 넘겼다가 종가 부근에 매도를 축소했습니다. 외국인 선물은 12월물 매도 포지션이죠. 9월 만기 이후 약 6조 9천억 정도의 매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사이즈업이 돼서 10조에서 13조 원까지도 누적으로 채울 수 있다고 봅니다. 투신 선물 매도는 약 1조 원인 9,91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프로그램 비차익은 오늘 약 8천억 원 매도해서 최근 1년간 매도 누적이 22조 3,300억 정도 잡히고 있습니다. 환율은 12월물 달러 선물 기준 1,463.4원으로 정규장을 종료했고요. 외국인은 정규장에서 6,280억 원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간 환율도 좀 누르는 쪽으로 차익을 좀 하는 거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1,470원대 이렇게 가까워지면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기 추세 밑각은 계속 상승으로 확인하고 있는 거고요. 아래로 1,410, 1,440을 순차적으로 돌파했고 이제 상단에 1,470에서 80 라인 있고요. 그 뒤에 1,500, 그 뒤로는 다시 필요할 때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 지수 V코스피 지수는 14.26% 상승한 39.26으로 마감했고요. 여전히 옵션에 의한 높은 변동성 지수고요. 변동성 지수의 정의대로 30일을 기준으로 변동성 밴드를 설정해 보면 V코스피 지수를 현재 가격으로 유지한다라는 가정하에 약 22거래일 동안 위아래 약 11.6% 정도가 움직일 수 있다고 보며 위로는 코스피 200 기준으로 이건 선물 지금 베이시스가 0.1이라서 거의 선물로 보면 되는데요. 잠시 변동성 지수 여기 추세에 걸쳤어요. 자, 선물 차트로 편의상 와서 보면은 자, 지금 진폭 변동성 밴드를 현재 기준으로 다시 업데이트 해보면 이건 맨날 업데이트 하는 거예요. 업데이트 보면 현재 위로 621, 자, 621, 30일 정도 621, 아래로 492 여기까지 지금 더 확장이 됐죠. 변동성 지수가 올라왔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30일 동안 밴드가 그려집니다. 이게 더 내려오고 변동성 지수가 더 올라가면요 더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온 다음에 변동성 지수 올라오면 다만 이는 변동성 지수가 바뀌면 현재가를 기준으로 업데이트해서 생각해야겠고요. V코스피 지수가 떨어지면 그때는 옵션에 붙은 엄청난 프리도 빠지게 될 겁니다. 현재 12월물의 프리도 많이 붙어 있습니다. 12월물 프리도 비싼 편이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변동성에 주의하셔야 될 때고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확정될 때까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